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선생님이, 문제 4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선생님이 4번부터 아마 10번인가? 12번까지 다 찍어줬을 텐데, 이게 녹음이 안 돼가지고, 아마 목소리는 안 들리고 영상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4번부터 선생님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중요하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이 능력이 중요한 거죠. 이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이 능력을 쉬운 문제부터, 즉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을 해놔야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복잡한 문장을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수에 3을 곱했더니 7분의 5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어떤 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를 때는 선생님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어떤 수는 우리가 네모로 처리를 하겠죠. 그 수에 무엇을 곱했다? 3을 곱했다. 그 3을 곱했더니 7분의 5가 되었다. 라고 하죠.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어떤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즉, 우리는 이 수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선생님 늘 얘기했듯이 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변인데 등호의 왼쪽에 있죠. 왼좌 써서 좌변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7분의 5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변이긴 변인데 오른쪽, 오른우 있죠. 한자로. 그래서 우변이라고 합니다. 그럼 봅시다. 자,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친구가 있네요. 근데 우리는 이 친구가 궁금하지 이 3이라는 숫자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3이라는 친구를 없애줘야겠죠. 자, 곱하기 3 이 친구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 이용했습니까? 그렇죠. 역수 관계를 이용해야겠죠. 그러면 이 3의 역수 관계는 무엇입니까? 즉, 3과 어떤 수를 곱해야 1이 되지요? 그렇죠. 곱하기 3분의 1을 해야겠죠. 그래서 양변에, 즉 양쪽 변에 곱하기 3분의 1을 다 해줘야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네모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양변에 아니지 잘못했네요. 쌤 마음이 급했네요. 네모 곱하기 3 그다음 양변에 곱하기 3분의 1을 해준다 했죠. 역수 관계를 이용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자 7분의 5 곱하기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했듯이 이 둘은 무슨 관계? 역수 관계. 그래서 이 두 개의 숫자의 곱은 1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이 1이 나오는 것은 신경을 쓰지 않고 계속 이어서 쓰면 되겠죠. 네모는 7분의 5 곱하기 3분의 1인데 분수의 곱셈은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분모는 뭡니까? 그렇죠. 이 밑에 있는 7과 3이죠. 그럼 분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이 위에는 5와 1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모에 7과 3을 써주고 가운데 곱하기로 연결이 돼 있죠. 곱하기로. 그래서 곱하기 써줍니다. 마찬가지로 분자도 5와 1을 써주고 가운데 곱하기 연결됐으니 곱하기로 써줍니다. 그러면 7, 3, 21이죠. 그 다음에 5 곱하기 1은 5죠. 그래서 이 어떤 수는 21분의 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문장을 식어로만 바꾸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바뀌죠. 여러분들이 뭐 곱셈이나 나눗셈 계산을 못해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어떤 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틀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모르는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수는 네모로 취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바닷물에서 소금물을 분리하는 실험을 하려고 바닷물 구분에 16리터를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 슬러시 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단서는 써줍니다. 자, 바닷물은 몇 리터 준비했다고요? 자, 구분에 16리터를 준비했습니다. 바닷물을 8모둠이 똑같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똑같이입니다. 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면 한 모둠이 몇 리터씩 가져야 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은 우리가 나눗셈에 대한 단원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런 생각하지도 않고 얘는 나눗셈이야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그럴까요? 시험에서는 모든 단원이 섞여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고서 여러분들은 나눗셈에 관한 문제인지 아니면 곱셈에 관한 문제인지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아까 선생님이 특별히 강조해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똑같이 나누어. 이 부분을 보고서 우리는 똑같이 나눈다니까 분수의 개념을 쓰고 결국 분수는 나눗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눗셈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닷물을 똑같이 8모둠은 나오는데요. 그래서 문제에서 결국 구하라는 건 뭐냐? 한 모둠이 바닷물을 몇 리터씩 가져야 될까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분수를 알려줄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큰 네모를 3개 그렸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요 첫 번째 네모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요. 나누어지는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누어 주는 것은 뭡니까? 바닷물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것은 바닷물 9분의 16리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눗셈은 어떤 정보가 들어가냐면 몇 명 또는 몇 모둠 등 나누어 줘야 할 그런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몇 모둠에게 나눠줘요? 8모둠에게 나눠주죠. 그래서 8모둠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냐?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이것이 짝짝이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바닷물 이렇게 여기 바닷물 쓰겠죠. 그리고 이 모둠이 그대로 이시고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여기에서 8 모둠 전체가 오는 게 아니라 모든 글자만 오는데 여기에서 앞에 1이라는 숫자를 써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것은 한 모둠당 한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피자라고 나와 있다 칩시다. 그럼 이게 피자였으면 여기에서는 한 모둠당 피자가 먹는 양이 되겠고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는 바닷물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는 한 모둠당 바닷물을 먹는 양이 아니라 준비하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문제에 맞춰서 이 뒷부분은 설명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은 문장의 식으로 바꾼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식으로 쓰면 9분의 16 나누기 8인데 두 가지 방법을 풀리죠.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이 8이라는 숫자가 결국 분자랑 계산되잖아요. 이 분자랑 나누어 떨어진다. 그때만 씁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분자끼리 나누는 겁니다. 다음에 16 나누기 8은 2죠. 그래서 9분의 2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분자끼리 딱 나누어 안 떨어질 때는 자 9분의 16 쓰고 선생님은 나누기가 싫어서 무엇으로 바꾼다고 했어요? 늘 곱하기로 바꾸죠. 근데 곱하기로 바꾸는 대신 어떤 과정을 하나 더 거친다? 이 8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역수관계인 8분의 1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수의 곱셈은 우리가 이전 문제에서 했듯이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약분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더 이상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정답은 9분의 2.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 네모에 들어가야 숫자는 9분의 2. 여러분들은 9분의 2만 쓰면 안 되겠죠? 항상 단위가 중요합니다. 9분의 2리터라고 써야 정답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자, 이번에 6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자, 6번 문제. 승표가 그린 정삼각형 모양의 교통 표지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정삼각형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정삼각형이 중요한 정보로 쓰일지 안 쓰일지는 당연히 모르겠죠. 왜냐면 아직 끝까지 안 읽어봤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정삼각형이 나오면 쉽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 정삼각형의 특징을 이미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이해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 문장을 이해해야 여러분은 이 정삼각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단서를 안 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어떤 포인트를 지목해서 설명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 정의라는 글자죠. 자, 선생님이 정의라는 글자가 나오면 두 가지가 같다고 했습니다. 자, 정삼각형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엔 정삼각형으로 안 보이겠지만 자, 첫 번째 무엇이 동일하다 했습니까? 그렇죠. 이 내각의 각들이 동일하다 했죠. 자, 그 다음 또 동일한 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 세 변의 변의 길이가 같죠. 자, 그 다음 문제 이거 나와보겠습니다. 자, 네모안에 알맞은 기약 분수를 써놓으세요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또 쉽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기약 분수에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들이 실컷 다투고 나서도 틀린 이유가 문제에서는 분명히 기약 분수라는 것을 요구했는데 여러분들은 기약 분수가 아닌 그냥 분수 써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동그라미 칩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 정삼각형의 표지판이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변의 길이를 물어보네요. 단위는 센티미터고요. 그리고 이 전체의 둘레는 얼마다? 18과 5분의 3cm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한 변의 길이가 궁금한 거잖아요. 이 한 변의 길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정삼각형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정의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정삼각형의 그 성질을 이용한 걸까요? 그렇죠. 이용했죠. 그러면 첫 번째 성질을 이용했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성질을 이용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질을 이용한 거죠. 이 변의 길이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이 똑같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곱셈이 아닌 무엇으로 푼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나눗셈을 이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나누어지는 수, 즉 나누어져야 할 얘는 누굽니까? 결국 얘가 전체죠. 이게 친구죠. 그래서 18가 5분의 3 나누기 3을 하면 되겠죠. 3개니까 둘 중에 하나 구하는 거. 자, 일단 우리는 문제를 풀기 전에 무엇이 보입니까? 대분수가 보이죠? 선생님이 대분수가 보이면 어떤 수로 바꿔서 풀어라? 가분수로 바꿔서 풀어라. 그러면 이 가분수로 바꾸면 얼마입니까? 93이죠. 그리고 나서 난 나눗셈이 싫어. 난 곱셈으로 풀래. 그래서 곱하기. 그러면 곱하기로 바꾸는 대신 이 3이라는 숫자를 어떤 역수관계의 숫자를 써줘야 되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정리해봅시다. 자, 분수의 곱셈이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죠. 근데 이렇게 큰 수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나누어지는지 안 나누어지는지 헷갈려요. 직접 나눠보기도 시간이 걸리고 하면 선생님이 하나의 팁을 알려줄 텐데 이 93이라는 숫자가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면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3, 9 두 개 더하면 얼마나 나와요? 12죠. 12는 3의 배수인 거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 93은 3의 배수, 즉 3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면 이 친구는 31이 되죠. 자, 5분의 31입니다. 더 이상 나누어 떨어져요? 안 나누어 떨어져요? 그렇죠. 나누어 떨어질 리가 없죠. 5로 나누어 떨어지려면 끝에 0이나 5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분의 31.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무엇을 붙여야 된다? 항상 단위인 센티미터까지 써줘야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풀 수 있고요. 선생님은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 풀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수직선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이건 지울게요. 자, 두 번째. 자, 수직선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수직선의 특징은 선생님이 나름 정리했을 때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직선에는 그려볼게요. 0, 3, 1, 2. 자, 수직선의 특징은요, 첫 번째. 선생님이 지금 분홍색으로 색칠한 부분과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과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즉 각 간격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 첫 번째, 간격이 동일. 그럼 간격이 다 똑같다는 소리는 이것을 0부터 3까지의 수직선을 한 전체로 보고 똑같이 세 부분으로 나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간격이 동일하다를 이용해서 나눗셈을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당연한 거지만 0에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커지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는 커집니다. 자, 숫자를 커진다는 소리는 무엇이다? 덧셈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반대로
자, 왼쪽으로 간다 칩시다. 나는 3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 볼 수가 있을까요? 작아지는 거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작아지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작아니까 빼기로 이용할 것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숫자는 작아진다는 것을 압니다. 이걸 이용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걸 이 문제 푸는데 어떻게 이용하냐? 자, 보세요. 다시 둘레를 써야겠네요. 선생님이 하나의 가위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가위를 요 부분을 싹둑 자를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러면 싹둑 자르면 이 옆에 있는 변들이 스르르 풀리면서 일자로 펼쳐지겠죠. 그 장면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위로 잘랐을 때 스르르 풀리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요 부분과 요 부분입니다. 가위 잘라서서 이렇게 풀렸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 변의 길이를 물어보죠. 한 변의 길이. 그러면 이 둘레라는 것은 결국 어떤 거 같냐? 내가 하나의 실을 갖고 있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과 5분의 3cm 하나의 실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실을 들고 있는데 나는 이 실을 똑같이 세 등분으로 나눠서 왜 똑같이 세 등분 나눌 수 있냐? 정삼각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이 수직선의 특징 첫 번째 간격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나눗셈을 이용해서 한 간격의 길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의 곱하기 바로 나눗셈을 이용하겠지만 선생님 그냥 곱셈으로 가볼게요. 분수를 이용해서 똑같이 세 등분으로 나눴죠. 그래서 분모에 3 씁니다. 그 중에 몇 개입니까? 하나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1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나눗셈이랬잖아요. 그쵸? 얘 나눗셈 해봅시다. 똑같은 결과죠. 18과 5분의 3 나누기 3이랑 같은 거죠. 사실. 여기 계산하면 아까와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하나의 방법으로만 풀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사고의 유연성이 길러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곧 교실로 들어올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은 가볼게요. 안녕.